50년 동안 바둑을 두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언제쯤 프로들과 같은 감각을 느끼면서 바둑을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언감생심, 지금은 그런 야심 없이 아마로서 즐기는 바둑으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한 치수만 더 늘었으면 하는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동급으로 두던 기우를 슬슬 이기게 되었을 때 그 아무도 모르는 기쁨, 반면에 두 점 젖바둑으로 상수로 모시던 기우를 만나 여전히 깨지고 나왔을 때 그 기쁨, 아무도 모르는 한숨, 이 세계의 오묘한 애락은 바둑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과 같은 세계라 하겠습니다. 바둑 얘기를 꺼낸 것은 어느 분야든 하나의 고수로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이 세상살이에도 하수와 상수와 같은 지혜, 지식의 급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똑똑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의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혜와 지식을 기준으로 할 때 바둑에서처럼 18급 최하 급수로부터 최고수 프로 구단 레벨에까지 많은 실력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세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쯤 오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알고 깨닫고 하는 문제와 오늘 행복하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깨닫는 것이 주는 기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근본적으로 너 행복하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낮게로 봐야 할 문제이지 이 둘이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엔 많은 것이 서로 분절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묘한 인연으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하나가 아니고 잡다하게 다른 여러 명제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제한적 문장, 명제만 갖고는 세상의 오묘하고도 깊은 이치가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행복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공부 잘한 사람,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사람, 이런 문제하고 행복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의 수준에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하여 행복을 바라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행복지수가 천차만별인 것이 인생사의 한 묘미 같기도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삶이냐 하는 문제도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준 통념적 기준치를 갖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하지만 그 문제도 궁극에서는 개인의 천부적 자기 만족도를 이겨낼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북한 주민들도 다 살게끔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엔 정답이 없는 게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반면에 어떠한 문제든 급수를 재고 평가하고 하는 것도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세상 전체가 성적을 내고 평가하고 하는 게
하나의 대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도 분명합니다. 천하의 이창호도 자기를 알아주는 바둑계에서나 이창호지, 이창호가 누구지? 하는 동네에서는 혼자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 하는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창호 앞에서 바둑 훈수 두는 팔푼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가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는 사람이란 농담도 있듯이 세상 많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도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유자족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자연인이 은근히 많습니다. 내 급수가 얼마가 되던 신경 안 쓰다 갈란다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프로기사와 인공지능의 치수 차이가 얼마인지가 화제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둑의 신이라는 프로들이 인공지능에게 2점, 최대로는 석점까지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에서처럼 인류의 지적, 정보적, 전 분야에 걸쳐 어떤 명제를 불문하고 평가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 간의 대화체 방식은 아니지만 일례로 어떤 사법부의 판결문도 이 판결이 잘됐다, 못됐다를 몇 프로까지 평가 내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재판받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판단들이 점수화되고 계량화되는 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주요 시험에서 주관식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교수님들이 평가하듯이 자네는 어느 분야를 생각을 많이 했구만.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는 놀라우리만큼 너무 생각이 유치하네. 이런 식으로 AI가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종합적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을 재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국 최종에는 바둑 1위에서 세계, 예를 들면 20만 5,431위 이런 식으로 급수로 매길 수 있듯이 인간의 지적, 지혜적 성숙도도 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군요. 이 분야가 어떻게 적용되어 쓰이게 될지 벌써부터 흥미가 느껴집니다. 이래놓고 보면 상수, 고수에게 보이는 세계가 하수에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하수들은 눈앞이, 코앞의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다리 하면 무조건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하수들을 상수들이 골탕 먹이는 것은 맘만 먹으면 커피 한 잔 끓여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입니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인도할 것인가가 화두가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윤리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 늘 언제나 별도의 섹션에서 잘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정보민주화, 정보 공개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에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 민주화를 고도시키는 나라들이 앞으로의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 주도 국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휴머니티를 전 세계에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성숙해 나가면서 많은 재미있는 삶의 형태들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춤을 하나의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춤이 있습니까? 이러한 춤의 문화가 각 나라별로 정말 희한한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서 세계의 춤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연이 시작되면
기발하고 기묘한 인간들의 몸동작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여러 형태의 문화적 진화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즐기며 인생을 사는 파라다이스 모델이 미래사회의 정방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창의력, 모방 능력이 개인차가 뚜렷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집단이 실력을 갖춰서 적응해 나가느냐에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입니다. 100여 년 전 전 세계의 어느 귀퉁이에 살고 있던 한반도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 무역의 중심 대국이 되어서 이렇게 미래 사회를 예견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고 진화가 잘 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력을 갖추어 나가면 희한한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